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60대에 다시 찾아온 운명적인 사랑 이야기인데요. 마지막 반전이 정말 소름 돋더라고요. 저는 올해 63세고요. 남편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지 벌써 5년이 흘렀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니까 제 삶의 반쪽이 사라진 것 같더라고요. 딸아이가 걱정이 되어서 엄마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세요라고 계속 말하곤 했는데 솔직히 처음엔 화가 났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그런 소리를 하나 싶어서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딸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엄마 여수 여행 어때요?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기분 전환 좀 하세요라고 제안하더라고요. 처음엔 혼자 여행이 뭐가 재밌겠니라고 했는데 딸이 워낙 성화를 부려서 결국 2박 3일 여수 여행을 떠나게 됐어요. 여수에 도착한 첫날이었습니다. 바다를 보며 혼자 걷고 있는데 마음이 참 복잡하더라고요. 남편과 함께 왔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괜찮으세요?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키가 크고 반듯하게 생긴 남자분이 서 있었습니다. 나이는 저와 비슷해 보였고 정말 신사다운 느낌이었어요. 아, 네. 괜찮습니다라고 대답했는데 그분이 혹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묘하게 낯이 익은 것 같았어요. 그분은 저와 동갑이고 역시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사시는 분이더라고요. 첫눈에 뭔가 통하는 게 있었어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만 알 수 있는 그런 공감대 말이에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함께 저녁이라도 드실까요? 혼자 드시기 불편하실 텐데요. 정말 자연스럽게 제안하시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을 텐데 그날따라 왜 그랬는지 네, 좋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첫 저녁 식사가 정말 즐거웠어요. 그분은 정말 재미있는 분이었어요. 젊었을 때 이야기, 자식들 이야기, 살면서 있었던 웃긴 에피소드들을 정말 재미있게 들려주시더라고요. 오랜만에 이렇게 많이 웃어본 것 같았어요. 둘째 날도 함께 보냈습니다. 오동도도 가고 유명한 맛집도 다니고 케이블카도 타고 정말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을 느꼈어요. 60대에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줄 몰랐거든요. 그분도 저와 비슷한 마음인 것 같았어요. 가끔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에 젊었을 때 남편이 저를 보던 그 따뜻한 시선과 닮아 있더라고요. 이상하게 당신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아내가 떠난 후 처음 느끼는 감정이에요. 마지막 날 저녁 바닷가에서 그분이 진솔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저도 그래요. 오랜만에 웃을 수 있어서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딸한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빨리 서울로 올라오세요. 지훈이가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에 있어요. 지훈이는 제 손자예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평소에도 몸이 약한 편이었거든요. 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는 게 정말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손자가 응급실에 있다고 해서 급히 올라가야 할 것 같아요. 황급히 짐을 챙기면서 말씀드렸더니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당연히 가셔야죠. 손자가 우선이에요. 그런데 너무 급하게 떠나려다 보니까 연락처를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급한 마음에 호텔 메모지에 제 번호만 휘갈겨 써서 드리고 황급히 떠났습니다. 서울에 도착해서 보니 다행히 지훈이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급성 위장염이었는데 어린 나이라 그런지 금방 회복됐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 이후로 그분과 연락이 완전히 끊어졌어요. 제가 준 번호로 전화를 해봐도 계속 연결되지 않는 번호라는 안내만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급한 마음에 번호를 잘못 적어준 거였어요. 정말 후회됐습니다. 그분도 저를 찾으려고 했을 텐데 생각할수록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게 아름다웠던 3일이 꿈이었나 싶을 정도로 허무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어요. 저는 점점 우울해졌어요. 그리워하는 마음이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거든요. 딸이 걱정해서 엄마 기운 내세요. 2년이라면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위로해줬지만 솔직히 포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제안했어요. 엄마, 우리 베이커리에서 아르바이트 하실래요? 집에만 계시니까 더 우울해지시는 것 같아서요. 딸은 동네에서 작은 베이커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내가 뭘 알겠니라고 했는데 딸이 그냥 손님들이랑 이야기하고 계산만 도와주시면 돼요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베이커리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적응이 됐습니다. 단골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재미있었고 무엇보다 집에서 혼자 우울하게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어요. 그렇게 3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오후였어요. 저는 카운터에서 계산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문득 입구 쪽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이더라고요. 설마 하면서 고개를 들어보니 정말이었어요. 그분이 서 있는 거예요. 그분도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꿈인가 싶어서 자꾸 눈을 비비고 또 비비고 했어요. 그분이 제 손을 잡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신을 정말 미치도록 찾았어요. 서울에 있는 베이커리란 베이커리는 다 찾아다녔어요. 알고 보니 제가 딸이 베이커리를 한다고 여행 중에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올라와서 베이커리마다 찾아다니신 거였어요. 3개월 동안 매일같이 베이커리를 찾아다녔어요. 포기하려고 했는데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온 거예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 나이에 이런 로맨틱한 일이 저한테 일어날 줄 몰랐거든요. 그날부터 우리는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딸이 걱정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너무 급하게 진행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직접 만나보고 나니 딸도 안심하더라고요. 정말 좋은 분이었거든요. 매일 베이커리에 와서 저를 도와주시고 함께 산책도 하고 영화도 보고 정말 행복한 시간들이었어요. 60대의 사랑이 이렇게 달콤할 줄 몰랐어요. 그분은 정말 세심한 분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 기억해 주시고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신경을 써주시더라고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까지 로맨틱하지는 않았는데 말이에요. 1년이 흘렀어요. 그분이 갑자기 우리 여수에 다시 가볼까요? 라고 제안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이잖아요. 1주년 기념으로 가면 어떨까요? 정말 좋은 생각이었어요. 그곳에서 처음 만났던 추억도 되새길 수 있고 1년 동안의 시간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여수에 도착하니 1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처음 만났던 그 바닷가, 함께 저녁을 먹었던 식당, 마지막 날 밤 함께 걸었던 길. 모든 게 그대로 있더라고요. 둘째 날 케이블카 타러 가요라고 하시더라고요. 1년 전에도 함께 탔던 케이블카였어요. 관람차에 올라갔는데 그분이 갑자기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시는 거예요. 반지 상자였어요. 60 나이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우스울 수도 있지만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니, 놀라다 못해 기절할 뻔했어요. 60대에 프로포즈를 받을 줄이야. 당신이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어요. 남은 인생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정말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네, 네. 좋아요. 그렇게 저희는 약혼했어요. 관람차 안에서 반지를 끼워주시는 그를 보며 정말 꿈만 같았어요. 3개월 후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어요. 화려한 결혼식은 아니었지만 정말 따뜻한 결혼식이었어요. 양가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모셔서 소박하게 치렀는데 모든 분들이 축하해 주시더라고요. 이 나이에 이런 사랑을 다시 만나시다니 정말 부러워요. 60대의 로맨스 정말 아름다워요. 모든 분들이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어요. 결혼 후에는 남편도 베이커리 일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저는 계산과 서빙을, 남편은 빵 나르기와 청소를 담당했죠. 딸도 아버지가 오시니까 손님들이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라고 좋아하더라고요. 정말 행복한 신혼생활이었어요. 아침에 함께 일어나서 베이커리에 가고, 저녁에는 함께 산책하고, 주말에는 가까운 곳으로 여행도 다니고, 60대에 이런 행복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는 정말 다정한 남편이었어요. 제가 피곤해하면 발 마사지도 해주시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면 직접 만들어주시기도 하고, 정말 왕자님 같은 분이었어요. 주변 사람들도 저희를 보며 정말 잘 어울리는 부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마트에서도 동네에서도 베이커리에 오시는 손님들도 모두 두 분 정말 행복해 보여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결혼한 지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가끔 전화를 받으러 나가시는데 목소리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평소와 다르게 조심스럽고 은밀한 톤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보,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면, 아, 그냥 옛날 직장 동료예요 라고 대답하시는데 뭔가 어색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외출을 하시는데 어디 가시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 올게요. 이런 식으로만 말씀하시고 자세한 설명은 안 해주시는 거예요. 처음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각자의 사생활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점점 빈도가 잦아지면서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가신 사이에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화면에 수연이라는 이름이 떴는데 내용이 오빠, 내일 약속 잊지 마요였어요. 수연이가 누구지? 그런 이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설마 다른 여자가 있는 건 아니겠지? 의심은 커져만 갔어요. 그런데 직접 물어보기는 무섭더라고요. 만약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 어떻게 하지? 60대의 두 번째 결혼이 실패한다면 정말 견딜 수 있을까? 한 달 정도 더 지나서 결국 참을 수 없어서 딸한테 털어놨어요. 엄마가 너무 예민한 건가? 아빠가 요즘 좀 이상해. 딸도 걱정하더라고요. 엄마, 혹시 정말 다른 여자가 있는 건 아닐까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어느 날 볼 일이 있어서 나간다고 하실 때 몰래 따라가 봤어요. 내 나이 60에 남편 뒤를 밟게 될 줄이야. 남편은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갔어요. 그리고 한 카페에 들어가시더라고요. 저는 밖에서 지켜봤는데 30분 정도 있다가 나오는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와 함께 나오시더라고요. 두 사람이 정말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설마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건가? 그날 밤 집에 돌아오셨을 때 정말 물어보고 싶었지만 차마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만약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며칠 더 고민하다가 결국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여보, 혹시 만나는 여자 있어요?
남편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요? 무슨 오해가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냥 요즘 전화도 자주 받으시고 외출도 많이 하셔서 그랬더니 남편이 한숨을 크게 쉬시더라고요. 여보, 사실은 그 순간 정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고백하는 건가? 사실은 제가 숨기고 있는 게 있어요. 역시 그랬구나.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하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여자는 절대 아니에요. 그럼 뭐란 말인가? 더 헷갈리더라고요. 그럼 뭐예요? 도대체 뭘 숨기고 계신 거예요? 남편이 잠시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암 진단을 받았어요. 뭐라고? 위암 2기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완전히 예상치 못한 말이었어요.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했는데 암이라니. 그럼 아까 카페에서 만난 여자는 누구예요? 아, 그건 제 담당 간호사예요. 수연 씨라고 치료 계획에 대해서 상담받고 있었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더라고요. 은밀한 전화통화, 갑작스러운 외출, 모든 게 병원 때문이었던 거예요.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고, 동시에 남편이 혼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마음 아팠어요. 당신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막 행복해지기 시작했는데 이런 일로 괴롭히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었어요. 부부인데 함께 걱정하고 함께 이겨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앞으로는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그날부터 저도 남편과 함께 병원에 다녔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수술하면 완치 가능성이 높다고 하시더라고요. 수술 날짜를 잡고 수술 전 준비를 하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이라고 하셨지만 저는 오히려 더 끈끈해진 것 같았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좋을 때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힘들 때도 함께하는 것. 그게 진짜 부부구나 싶었어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의사 선생님이 암세포를 완전히 제거했고 전이도 없어서 예후가 아주 좋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회복하는 동안 제가 간병했어요. 힘들 법도 한데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는 일이 이렇게 보람찬 일인지 몰랐어요. 지금은 완전히 회복하셔서 다시 베이커리에서 함께 일하고 있어요. 정기검진도 받고 있고 건강관리도 철저히 하고 계시고요. 이런 일을 겪고 나니 더 소중한 게 뭔지 알게 됐어요. 건강도 중요하지만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가장 큰 행복이더라고요. 주변에서는 큰일을 겪더니 더 행복해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면 만약 남편이 혼자 그 고통을 견뎠다면 어떻게 됐을까 싶어요. 다행히 저희가 함께 이겨낼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60대의 늦은 사랑이지만 정말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해준 소중한 시간들이었어요.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살고 싶어요. 여러분도 혹시 사랑할 기회가 온다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63세에도 이런 아름다운 사랑이 가능하거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본 영상은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